업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사심 토크죠.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저희 오늘은요, 이 사랑이 넘치는 듯 넘치지 않는 듯 하지만 여전히 넘치고 있는 코인판의 이 최전방에서 일하고 계신 두 분이죠.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님 그리고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오늘 회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안건 픽하고 얘기를 해볼지 저희 우선은 안건들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입니다. 삼성전자가 EU 지적재산권 사무소에 블록체인 관련 상표권 3건을 신청했다는 안건이 우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다음 안건은요. 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대중에게 이더리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법률 효과 예측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안건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팍스, 비썸, 업비트,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7곳이 협약을 맺고 이 기약 없는 정부 규제 대신에 좀 선제적 조치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안건도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하락 속에서 이오스의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오스 생태계 존손이 위기를 만나라는 얘기까지 올라와 있다는 안건까지 이렇게 총 4가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안건들 저희 어떤 안건들 픽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지 박재준 대표님 어떤 안건 픽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나와 있는 안건 중에 2가지가 제일 관심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하나는 이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거래소들이 나섰다라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좀 어떤 내용을 나누어야 또 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이오스이죠.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오스 가격도 많이 또 하락이 됐고 또 블록 프로듀서들의 수익성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2가지 안건이 오늘 얘기하기에 제일 좋은 안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국내 암호화폐 7곳의 이 모임과 그리고 이오스에 대한 안건 2가지를 픽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신 대표님은 어떤 안건 픽해 주실까요? 네, 신기하네요. 저도 이제 3번, 4번이 이제 제일 관심 가는데 1번, 네. 2번은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인 거고. 그렇죠. 네. 3번의 경우에는 저희는 저 거래소들 모임에 이제 끼어 있진 않지만 실제로 저희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자정작용이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게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거래소지만 거래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비슷한 그 기사가 이제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저런 걸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기보다 네. 그리고 워낙 뭐 거래소들이 난립하고 있고 무리수들을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겉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오스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에 뭐 이오스에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가격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이오스 유저들한테 많은 걱정을 이제 안겨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저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를 기축으로 하는 이오스 기축 마켓을 이제 어제 오픈을 했는데 마침 이오스 가격이 이제 뚝뚝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좀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저는 뭐 4번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어제 또 이렇게 기축을 네. 오픈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락장의 휘청이는 좀 이오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안건입니다. 오늘의 안건은요. 위기의 이오스 생태계 유지할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좀 실무자 회의를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이오스뿐만이 아니고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 가격 하락이 이런 하락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오스, 이 BP 후보들의 어떤 수익성이 점점 하락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사실 이런 이 지출로 계속해서 나가는 서버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고정 비용은 고정이 되거나 혹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이오스의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받는 리워드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생태계 존속에까지 좀 위험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좀 어떻게 짚어봐야 할까요? 배경이라고 해봐야 베어마켓이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시는지 신 대표님이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다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일단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크게 그
BP 수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네. 이오스가 무너진다거나 그것과는 약간 관계가 이제 없다라는 그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오스 가격이 떨어지면 BP를 아무도 안 해서 이오스라는 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네. 이제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사실 문제긴 하나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오스 BP를 그만두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에 이제 비슷한 이제 유사하게 이제 다른 이제 그 POW 코인들의 경우에 뭐 채굴장의 경우에 이제 뭐 무너지고 이제 가격이 뭐 하락함에 따라서 그 채산성이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뭐 네. A식이라는 게 뭐 새로운 게 나왔었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가격에 따라서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또 개발되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BP들도 사실은 BP 수입을 크게 기대하고 했었던 건 사실이나 그렇죠. 사실은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처음에는 이오스에 대한 신뢰가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있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메인넷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개발 진행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메인넷이 돌아갈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고 뎁들이 이제 활성화들이 되고 있는 것들 뭐 이게 도박이나 뭐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뎁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메인넷이 잘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오스가 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이걸 BP를 하는 게 이제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그 문제에 이제 도달했는데 네. 사용자들은 또는 이오스 홀더분들은 이 BP가 사라지면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 단순히 그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뭐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뭐 BP들이 꼭 이 수익 하나만을 가지고 뭐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걸로 과연 흔들릴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더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오스 BP들의 어떤 수입원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매년 5% 추가로 발행이 되는 인플레이션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들의 수입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준 대표님은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나요? BP들이 이렇게 지금 이런 하락장이 계속이 되면 언젠가는 그들이 좀 파산을 할 지금 지경까지 손익분기 좀 맞지 않으니까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제 그 요건별로 이제 BP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순히 그 노드를 유지하는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또 커뮤니티를 위한 투자, 또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용처들이 있는데 네. 이 용처들에 대한 투자를 점점점 줄이는 과정들이 이오스 가격대가 뭐 이제 4점 몇 불이 4점대 그러니까 4불대죠. 4불대면 이제 BEP를 맞출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또 3불대로 떨어지면 오픈소스 프로젝트 지원을 중단해야 되고 또 그래서 3불대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예상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들은 이제 블록 프로듀서들이 처음에 그 단순 그 체인에서 나오는 보상 수익만을 기대하고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비용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또 많은 표를 득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었던 상황이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부가 사업이나 다른 영역들도 분명히 이 사업성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들의 사업에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죠. 어떤 부가 사업을 해야만 블록 프로듀서들이 좀 더 나은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그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근데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오스가 사람들한테 이 시장에서 되게 환영을 받았던 이유는 이 체인 안에 새로운 생태계들을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오스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듣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게 있죠. 네. 스마트 컨트랙 통해서 다양한 뎁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이제 많은 뎁들보다는 ICO들로 넘쳐나는 정도였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이오스는 단순히 이 체인에서 벌어지는 수수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BP에 대한 영역도 있었고 램이라는 또 다른 자원이 있어서 그 자원을 또 거래하는 영역도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이오스가 시도했던 거 이외에도 이 체인 안에는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사를 찾아보시면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뭐 대시 같은 코인들이 이제 많이 그 홍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체인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흔히 아시는 이제 채굴이라는 영역이 네. 또 하나의 수익 모델.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마스터 노드라고 해서 대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0억까지 했었습니다. 이 마스터노드를 하나 유지하는 거에. 근데 여기 이제 수익성이 한 15에서 20%까지 났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스터노드 말고 이제 지금 최근 코인들 중에 콜드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코인을 이제 스테이킹하고 있으면 수익을 이제 배당받는 형식이죠. 여기도 이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BP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체인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적인 역할 또는 그 안에 생태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오스가 이제 굉장히 환영받고 재미있었던 부분은 그거 이외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커뮤니티 플랫폼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다시 체인의 선순환을 일으키게끔 하는데 지원하는 생태계 한 요소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아까도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체인 속에 사실 다양한 수익 모델이 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지금 이오스 BP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BP들을 위한 솔루션이 그럼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수익 모델을 좀 다각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뭐 또 광고를 유치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어느 쪽으로 해야 과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게 우선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신 대표님 여쭤볼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수입이 날지는 이제 제가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뭐 모양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이오스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이오스의 쓰임이 다 각자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덱을 만들기 가장 뭐 개발자 풀도 크고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건 뭐 이더리움인 건 사실이지만 네. 또 이제 어떤 덱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이오스와 이더리움은 또 완전 또 다른 선택지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뭐 이오스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도박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도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그런 것도 같아요. 있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도박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게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그렇죠. 또 게임이 하나의 이제 되는 산업이 거죠. 뭐 네. 이제 발전할 때 그 플랫폼이 이런 훌륭한 인프라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걸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이제 게임인 거거든요. 이제 이더리움 내에서 사실 또 크립토키티나 뭐 이런 게임들이 그럼요. 인기 있었던 것처럼 이오스가 지금 쓰임새가 이건 여기다 쓰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업계에서 좀 써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노력들이 가장 서비스를 또 잘할 수 있는 것, 잘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또 BP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P를 운영하는데 네. 10억이 든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10억이 든다라는 것에 대해 그 숫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숫자인지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모든 10억 원이 네. 선투자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얘기해 볼 그러니까.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선투자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투자된 건 노드를 위한 하드웨어 그렇죠. 정도겠죠. 그죠? 네, 그 이오스라는 게 저는 그 암호화폐 중에서 뭐 인지도가 한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3번째 정도 되는 그렇죠.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BP가 된다는 것은 10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 들여서라도 차지해야 되는 이권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10억 들여가지고 이제 해서 그 돈 안 벌어도 좋다, 수수료 수입 안 받아도 좋고 그 리워드 안 받아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BP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전 그 사람들은 이제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재무적인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내가 이걸 내놨을 때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했을 때 10억을 벌려고 하는데 10억을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약간 속된 말로 이제 도둑놈 심보인 그렇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 돈 되는 사업이고 이오스의 가격에 대해서는 오른다 내린다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BP에 대해서는 수입은 확실한 이권 사업이고 이오스가 이제 덱을 만든다고 했거나 뭐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 때 BP인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10억이 들거나 20억이 들거나 이오스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러니까 BP가 처음에 선정되고 BP한테 기대했던 건 처음에 BP에 그러니까 이제 투표를 받아서 이제 BP가 되고자 했던, 그래서 BP가 되고 나서 해야 하는 전략적 제휴라는 그 단어인데 그런 부가적인 노력들을 계속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사실 그 노력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건 사실 이 암호화폐 종사자나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듣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도 들은 바가 따로 없고. 자, 그러면 처음에 그럼 이오스가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이오스가 처음에 표방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그렇고 덱들이 새로 체인을 그러니까 토큰을 런칭하고 프로젝트가 발의가 됐을 때 이오스만큼 지금 마케팅 플랫폼 지원 형태인 거죠. 플랫폼 지원이라는 형태로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지금 이오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많은 코인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새로 런칭되면 에어드롭의 형태도 그렇고 또 제휴하는 형태도 그렇고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거래소하고의 제휴 모델도 그렇고 이제 이오스가 할 수 있는 또 하려고 했던 모델들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긍정적인 면들이 네. 어떤 게 더 먼저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코인 가격이 가장 문제인 거죠. 결국은 코인 가격이 지금 너무 낮다 보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이제 뭐 마스터노드나 채굴이나 BP나 뭐 콜드스테이키나 이런 모든 영역들이 전부 다 이제 원했던 모델들을 실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베어마켓이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솔루션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저희가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쪽으로 가야 이오스 생태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이제 이오스 기축 마켓을 오픈을 하신 대표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쪽이 이오스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올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오스 기축마켓을 오픈한 게 굉장히 이제 재밌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 놀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 친해요. 예. 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전 뭐 해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저희가 이제 이오스에 왜 주목했는지, 왜 이오스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제 네네. 저의 뭐 그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기존에는 이더리움의 ERC20의 토큰들이 거래소의 거의 산업적인 표준처럼 상장 코인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그게 이제 변하기는 이제 크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뭐 퀀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퀀텀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이제 기축마켓이나 그 다음 지원 파생 토큰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저희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메인넷을 지원하면 이제 좋겠지만 가능성이 큰 파생 토큰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 생태계가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거에 한 저희가 이제 처음 비트소닉 서비스를 준비하던 한 1년 전 정도에는 퀀텀을 생각했어요. 아. 네, 퀀텀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오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오스를 선택한 것이고 실제로 뭐 이더리움처럼 많은 토큰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오스 가격과 상관없이 이오스 플랫폼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 생겨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더리움 2.0이 이제 잘 이제 런칭이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도전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거 나름대로 있고 네. 이오스는 또 이오스 나름대로 다 머리를 맞대고서 이오스가 이제 죽지 않을 것이고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이제 토큰들이 이제 생겨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오스 이제 기축 마켓을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오스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성향이 저는 굉장히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오스 네. 뭐 비트코인의 철학에 반한 사람들도 있고 이더리움의 철학에 이제 반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이오스였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네. 그리고 그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거기도 이제 차차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첫 삽이 잘 떠졌고 잘 그렇죠.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하나 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하나 둘씩이 금세 또 이루어질 거거든요. 가격과 상관없이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별거 없었는데 이번 주만 해도 뭐 우르르 나왔구나. 아마 지금 그 다이스 관련된 것이 이오스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그 굉장히 다이스류 또는 게임류가 우수수 이제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대부로 생각이 게임 듭니다.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네. 꽤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게임으로서 뭐 좋은 성과,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다면 이오스에선 그걸 현실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오스를 기본적으로 보유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은 이오스를 이제 보유하고 그런 이제 파생 뎁 토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려면 이오스 기축 마켓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선제적으로 그걸 이제 오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오스를 믿습니다. 저도 이오스를 믿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 대표님에도 같은 질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이오스 생태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오스의 뭐 악재가 뭐 코인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건 이오스가 가장 큰 ICO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40억 불이니까 우리 이제 한국 원화로 4조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숫자의 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SEC에서 이거부터 이제 감사를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아까 이오스의 생태계 안에 이제 뎁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펀드도 있고요. 네. 거기에 지금 지원하면 또 이오스에서 지원받아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치들이 이 생태계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앞에 이제 4가지 주제 중 하나였지만 그 이더리움이 사실 미국에서는 또 선호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40억 불을 모았던 이오스의 코인 오퍼링이 빨리 이 모든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해소가 되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원래 생태계 안에 돌아가려고 했던 아까 이제 5% 인플레이션 했던 코인들 중에서 사실 그 5% 중에 4%는 다시 이 생태계를 돌아가기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펀드거든요. 그 펀드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결정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선행되기 위해선, 잘 돌아가기 위해선 일단 그 미국 SEC의 그 감사 또 그거에 대한 진행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 이오스에 참여했던 사람은 미국인은 아닙니다. 대부분 해외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 그때 이제 KYC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이 아닌데 어쨌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감사, 그 SEC가 지금 해야 되는 뭐 ETF 승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된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오스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저희 마무리하면서 한 줄 평 여쭤보도록 하죠. 자, 신진욱 대표님 한 줄 평 어떻게 주실까요? 조금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그 이오스 BP들이 원하는 게 동적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걸 원하긴 하는데 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고 틀 안에서 창의력을 이제 발휘해야지 틀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뭐 가격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저도 이오스를 굉장히 억 단위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데 저도 마음이 네, 아파요. 굉장히 이제 슬픈데 어쨌든 그 틀을 바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이 상황을 이제 맞아서 이 틀을 변경하지 말고 지금 이 틀 안에서 수익을 이제 다변화하는 시점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도 좀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의 다변화 그리고 시스템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이오스 생태계가 발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싶습니다. 그렇죠.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자, 그럼 박재준 대표님의 한 줄 평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오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은 이 이오스가 구축하려고 하는 또는 다른 체인들, 신생 체인들 포함해서 이 블록체인상에서 시도하고 또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바르게 이 시장에 좋은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업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10억 투자하고 또 10억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자가 얼마큼 나고 이것 때문에 이 모델 자체를 흔들다거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또다시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시도보다는 이 시행착오들이 조금 더 겪어져서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게 오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디 이런 이슈가 이오스 생태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무자 회의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